보자. 어제 그 이중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은 삼중결합, 알카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인. 알카인 좋아요. 자, 알카인. 이제 그 여러분 학교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돼 있고 알카인이라고 되는 거. 자, 거기 우선 보시면 첫 번째 일 이제 기본적 성격을 좀 봅시다. 자, 기본적인 성격은 우선 첫 번째 일 분자식이 탄소 N개에 수소 2N 빼기 2개 이렇게 됩니다. 2N 빼기 2개. 그리고 당연히 이제 N은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N은 2, 3, 4 2부터 자연수. 그래서 얘는 이제 동일 탄소 개수의 알케인. 걔가 이제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2개. 여기 이제 알케인이었죠? 기억나죠? 요거에 비해 수소가 수소가 4개 미싱. 미싱이란 말 알죠?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비해서 얘는 이제 수소가 4개가 없어졌다. 이거하고 요거 차이가 4개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루이스 구조가 바로 요렇게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 R이라는 표현 알죠? 무슨 그룹? 알킬 그룹.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삼중결합. 그래서 삼중결합을 중심으로 보시다시피 여기에 삼중결합 중심으로 요 각도는 몇 도? 바로 180도가 되겠죠? 혼성 오비탈은 sp 혼성. sp 혼성. 잘 들어가고 있지? 네, 좋아. 그래서 분자식 이렇고 루이스 구조 이렇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혼성 오비탈 자체에 대한 얘기는 더 심하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나오네. 오케이, 됐고.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기본적 성격 됐고,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볼게. 이 녀석에 대한 노멘클레이처. 이름 붙이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중결합에 대한 기본 정석 이것만 하면 되고 이제 이름 붙이기를 좀 하면 거기 이제 몇 개 그 구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를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예를 보면 그 교재 이런 게 있을 것이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다음 2엽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학교 교재에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찾았죠? 자 그러면 쟤 같은 경우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역시나 보시다시피 가장 긴 사슬이 메인 체인이 됩니다. 가장 긴 사슬이 메인 체인입니다. 어디서? 인더 타나소. 그런 다음에 이제 저 메인 체인을 잡은 다음 저기다가 이제 넘버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디가 1번이냐? 바로 여기가 1번입니다. 알겠죠? 그럼 저기가 1번이 되면 그 다음 여기가 2번, 여기 이제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번호 잡은 방식 알겠죠? 뭐냐면은 이렇게 다중결합 에 더 작은 번호가 우선 부여가 돼야 돼요. 다중결합에 더 작은 번호가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녀석 이름은 어떻게 불러주면 되겠어요? 바로 2번하고 5번에 뭐가 붙어 있죠? 메틸 그룹이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붙어 있죠. 그래서 2,5 다이메틸. 자, 그리고 삼중결합, 그리고 이제 메인 체인의 탄소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죠? 7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헵트 쓰시고 삼중결합이 3번에 있으니까 3아인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y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I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죠? I. 되다. 좋아. 자, 그 다음 거기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2. 자, 또 다른 예는 거기 요런 게 있네요. 자, 요거. 자, 제 이름 어떻게 붙일까요?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쟤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쟤를 이제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제 구조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뼈대 구조로 바꿔야 되니까 탄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길게 몇 개가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뼈대 구조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삼중결합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삼중결합이 있는 요 탄소 그게 지금 요거고 거기에 있는 삼중결합이 짜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번째 탄소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탄소에 얘가 요거거든. 거기에 뭐가 있다? 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탄소에 메틸 그룹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를 더 그려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저렇게 뼈대 구조로 먼저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메인 체인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메인 체인 항상 어떤 거? 메인 체인은 제일 긴 거 하겠죠? 메인 체인 제일 긴 거.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제일 긴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메인 체인입니다. 자, 그럼 저 메인 체인에 대해서 이제 어디를 1번으로 정해줘야 될까요? 자, 어디가 1번으로 정하는 거냐면요. 삼중결합을 1번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그냥 3중이 됐건 2중이 됐건, 자, 여기 어떻게 써놨었냐면, 다중결합의 더 작은 번호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중결합도 아니고 3중결합도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다중결합. 그 다중결합의 작은 번호가 먼저 부여되면 번호 체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다중결합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바로 번호를 여기를 1번이라 할 수도 있고 여기를 1번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럼 1이 되면은 2번에서 다중결합이 시작되죠. 근데 이렇게 1번을 넣어주면 1번에서 다중결합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를 1번으로 정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 요거 다중결합의 더 작은 번호가 우선 부여된다. 그러면 그 다음 넘버링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자 4 이중결합이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지가 붙어 있고 최종 탄소는 6개. 아시겠죠? 그러면 얘 이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요렇게 5번 탄소에 메틸이 있고요. 자, 총 몇 개의 탄소가 있어요? 메인 체인에 6개의 탄소가 있으니까 헥스라고 써주면 되겠죠? 헥스. 자, 그리고 이때 이중결합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고요. 그럼 4인 이렇게 쓰시고요. 삼중결합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1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메틸 헥스 4인 1인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재밌는 건 또 하나 이거예요. 요게 not ein in but in ein.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을 쓸 때 in을 먼저 썼어요? ein을 먼저 썼어요? in을 먼저 썼죠? 이게 ein, in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니고 in, ein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번호를 정하는 것과 이건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는 자, 번호는 어떻게 부여하죠? 번호는 이중결합이 됐건 삼중결합이 됐건 다중결합의 더 작은 번호가 먼저 부여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in i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즉 in의 번호가 더 작아졌을 수도 있고 i의 번호가 더 작아졌을 수도 있으나 그거와 별개로 in i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7페이지의 예제 3. 7페이지 예제 3. 자, 7페이지 예제 3. 자, 7페이지 예제 4. 자, 각 화합물의 아유팩 이름을 제시하라. 와우. 와우. 자, A번. 아, 이거 완전 셔터벅인데? CH2 C CH2 CH2 CH3 CH2 CH2 CH3 CH2 CH2 CH3 오케이. 자, 쟤는 이름을 어떻게 부여할까요? 됐나요? 자, 어쨌거나 가장 길 탄소 사슬이 1개, 2개, 3개, 넷, 다, 여, 7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이제 탄소 사슬을 붙여 보았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삼중결합이 나타난 이 탄소가 맨 처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삼중결합을 쫙 부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하나, 둘, 셋 탄소가 분기가 되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요 자리 탄소가 여기가 될 텐데, 여기에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분기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탄소들이 분기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사슬은 어떻게 구해요? 항상 제일 긴 사슬로 고르죠. 그래서 제일 긴 사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어디로 잡아도 7개네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는 쪽으로, 작용기가 있는 쪽으로 탄소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메인 체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메인 체인은 하나, 둘, 셋, 넷, 넷, 다, 여, 7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1번이다? 봐 여기가 1번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가 4번이다. 그 4번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로다가 탄소 3개짜리 프로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투란다. 무슨 투야, 투. 4 다이 프로필 하고 메인 체인의 탄소가 총 7개가 있죠. 그러면 헵트, 원, 아인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가지에 프로필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붙어 있네요. 됐어. 자, 그 다음 거기 B 한번 볼까요? B.
자, B 한번 해볼까요? 시작. B. 자, B를 보시면 거기에 CH3C 삼중결합의 C CH3 ClCH2 CH3 맞나? CH3 C 삼중결합 CH3 CL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사슬의 탄소가 이제 몇 개인지 살펴보는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리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중결합 있는 탄소가 여기인데 그 탄소에 대해서 이렇게 삼중결합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탄소에 메틸이 붙어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탄소에 여기 메틸이 붙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네 번째 탄소에 뭐도 또 붙어 있냐면요. 염소도 붙어 있어요. 염소, 그렇지? 염소.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염소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탄소에 메틸도 붙어 있고 사실은 염소도 붙어 있는 거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이름은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역시나 메인 체인은 제일 긴 사슬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어디가 1번? 왼쪽이 1번. 왜? 얘 번호가 더 작게 부여가 되니까. 그럼 1, 2, 3 여기가 4번 그 다음에 5, 6 총 메인 체인의 탄소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요 녀석 가지의 이름은 메틸인데 자, 기억날랑지 모르겠네요. 염소의 가지 이름은 뭐죠? 그렇지. 클로로였죠. 그래서 여기 할로젠이 붙으면 끝 어미를 O로 썼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클로로 메틸이 붙어 있는데 얘 이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4 클로로 4 메틸. 이때 여기에 있는 클로로와 메틸 어떤 순서죠? 그렇지. 알파베틱 오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알파벳 순이고요. 자, 그런 다음 메인 체인의 탄소가 6개니까 헥스하고 몇 번에 2번에 삼중결합이 있구나. 이리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 자, 어제 했던 건데 기억날란가 모르겠네요. 여기에 있는 요 4번 탄소의 기하학적 특징은? 4번 탄소의 특징. 그렇지요. 바로 카이럴 탄소가 되겠습니다. 저 자리가 카이럴 탄소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4번 탄소는 혼성 오비탈이 sp3고 주변에 4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다 달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카이럴 탄소가 되겠구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C 해볼까요? 시작. C, C는 너무 큰데. C 너무 큰데. 자, 지우치. C. 자, C는 CH2 C 맞나? 진짜 너무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CH2, CH3. 삼중결합 옆에 CH. 오케이. 아이고 막.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가장 긴 사슬에 이제 탄소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10개의 탄소가 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럼 이때 관건은 삼중결합이, 그러니까 이중결합, 다중결합이 여기하고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다섯 번째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위에다 그려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조금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첫 번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럼 첫 번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중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중결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바로 네 번째 에틸 그룹이 붙어 있죠. 바로 네 번째에 하나, 둘 에틸 그룹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의 메틸 그룹이 보시다시피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더 붙어 있네요. 됐죠? 그래서 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버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메인 체인 잡아야 되겠죠. 메인 체인 어디겠어요? 메인 체인. 여하튼 제일 긴 게 메인 체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제일 긴 사슬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번호 어디가 1번이겠어요? 바로 번호는 요 왼쪽이 1번이죠. 왼쪽 1번. 이때 이제 아까도 명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쓰면 바로 다중결합에 더 작은 번호가
우선적으로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중결합이 됐건 삼중결합이 됐건 다중결합에 더 작은 번호가 부여돼야 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1, 2, 3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5번이겠죠? 6, 7, 8, 9, 10. 자, 그럼 이때 얘 이름은 뭐냐? 4번에 에틸 그룹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번하고 7번에 메틸 그룹이 2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인 체인의 탄소가 총 10개니까 10개는 접두사가 뭐죠? 데크고요. 이중결합이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지요. 삼중결합은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죠. 그래서 항상 쓸 때도 인아인으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얘 이름은 이게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E하고 M 무슨 순이죠? 알파벳 순이죠. 조심하시고요. 이 여기서 실수 포인트 뭐냐면 바로 77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게 다시 시키면 7 한 번만 쓰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메틸 그룹이 있는 만큼 번호를 추가적으로 해서 써줘야 되겠죠. 메틸 그룹이 2개가 있으니까 7도 2번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7 다이메틸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알겠죠? 네, 요거 주의. 됐다. 자, 그다음 마지막 D 해볼게요. D 해보자. D. D. 자, D를 보시면 얘는 또 친절하게 바로 그냥 뼈대 구조로 표현해 두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중결합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저 녀석의 이름이 뭐냐? 자, 우선 가장 긴 사슬로 메인 체인을 잡은 다음에 어디를 1번? 이쪽을 1번으로 정하면 되겠죠. 다중결합의 번호가 우선 부여돼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하나, 둘, 여기가 3번이고요. 4, 5, 6, 7,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네. 아이소프로필이라는 관용명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소프로필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얘 이름은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바로 3아이소프로필. 3아이소프로필. 자, 그다음 메인 체인의 탄소가 8개니까 옥트. 자, 옥트라고 쓰시고, 자, 그다음 삼중결합이 몇 번하고 몇 번에 있어요? 1번하고 5번에 있죠. 그러면 1, 5 한 다음에 삼중결합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그럼 여기에 다이라고 쓰시고 YNE, 다이아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뭐 하나가 빠졌죠? 3아이소프로필 옥트 13 다이아인.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옥트 다이아인. 그래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A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경우는 옥타다이아인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얘 T죠? 얘 D죠? 발음 속성상 자음이죠? 그러면 이때 얘를 자음 사이에 넣어줍니다. 자음하고 자음이 만나면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입으로 해보면 되게 명백한데요. 1, 5를 그냥 숫자가 없다고 치고 읽으면 옥트, 여기는 다이 아인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A를 빼고 읽으면요. 옥트 다이 아인이에요. 옥트 다이 아인. 근데 A를 넣으면 옥타 다이 아인이거든요. 어디가 발음이 편해요. 명백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노멘클레이처상 자음하고 자음이 만날 때는 중간에 A를 넣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오케이. 삼중결합의 명명어까지 해보았습니다. 좋아. 좋아. 자, 그러면 관련해서 예제 4번 한번 해볼까요? 예제 4번? 예제 4번. 찾았어요? 예제 4번? 예제 4번. 예제 4번. 자, 이거 준다. 여기 줄게요. 지우자. 자, 예제 4번. 자, 예제 4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멘클레이처를 주고 거기서 구조식을 그리래요. 그렇죠? 노멘클레이처를 주고 구조식을 그려보래요. 이런 타입의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타입은 쉽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트랜스 투 에타이닐 아이닐 이런 표현을 썼어? 에트아이닐 사이클로 펜트 에인올 에트아이닐 사이클로 펜테이놀. 오케이. 사이클로펜테이놀. 자, 보세요. 뭘까요? 어떻게 그릴까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사이클로펜트에이놀. 투 에타이닐 에타이닐 사이클로펜타다이놀.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했어요? 네. 자, 우선 여기 이제 사이클로는 뭐예요? 사이클로. 고리. 그다음 여기에 펜트는
탄소 5개 A인 단일 결합. 알겠죠? 그러면 요까지만 하면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여기가 올이 붙어 있죠. 올. 올의 뜻은 OH.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고리가 있고 탄소 5개가 단일 결합인데 거기에 OH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에 OH. 저것만 놓고 보면 제가 사이클로펜테이놀이 되는 거야. 그죠? 사이클로펜테이놀. 그래서 얘 이름이 이게 바로 그냥 사이클로펜테이놀이에요. 이게 사이클로펜테이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당연히 어디가 1번이겠어요? 당연히 어디가 1번? 바로 여기가 1번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게 OH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걸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자, 펑셔널 그룹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작용기라고 해요. 요 작용기가 번호 체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원래 알케인 맨 처음에 배웠던 알케인에서는 번호가 어떻게 결정됐어요? 가지에 더 작은 번호가 먼저 부여돼야 되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발전돼 있었냐면 이중결합, 삼중결합 배웠잖아요. 그럼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으면 그때는 다중결합에 더 작은 번호가 먼저 부여돼야 돼요. 그럼 다중결합이 있으면 가지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OH라고 하는 이런 작용기가 있으면요, 이제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런 작용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작용기가 번호를 그냥 왕창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용기가 붙어 있는 탄소에 번호를 더 작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더 작은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용기가 있으면 작용기가 번호 체계를 결정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2번이 어떻게 2번. 당연히 2번이. 여기겠죠? 여기 2번. 2번. 그러면 그 2번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저 녀석을 분석을 해보자. 보이죠? 그러면 저 녀석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자, 우선 이 안에서 에트의 뜻이 뭐겠어요? 에트의 뜻은 탄소가 2개라는 얘기겠죠. 탄소가 2개. 그 다음 여기에 YN의 뜻은 뭐겠어요? YN의 뜻은 그렇지. 삼중결합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노멘클레이처가 지금 여러분 학교 교재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에타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에타인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좀 고급 노멘클레이처 표현인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걸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 여기에 YL은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YL. 저기 뭐예요? 이게 가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탄소 두 개가 삼중결합을 이루는데 그게 가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자, 얘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이클로펜테이놀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이클로펜테이놀이라 할 때 이때 지금 저 녀석은 바로바로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OH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1번이라 하고 여기를 2번이라 할 때 이 2번에 뭐가 붙은 거야? 바로바 요렇게 붙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저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바로 얘를 이렇게 이 at I 닐 사이클로 펜트에인 원올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원올이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 재밌는 건 원래 여기에 반드시 이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자,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이를 빼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를 쓰면 틀려요. 그래서 쓰면 틀리고요. 이쪽은 이를 빼면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요 노멘클레이처는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왜 저건 이를 빼야 되고 이건 이를 넣어야 될까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건 되게 고급스러운 내용. 이건 아유팽 노멘클레이처를 막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 찾아봤다는 얘기겠죠. 다 있어요. 그거 찾으면 구석탱이 어디 나와요. 그래서 아유팽 노멘클레이처에 보면 어떤 챕터가 있냐면 오미션 오브 원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오미션이 뭐예요? 오미션 빼다라는 뜻이거든요. 일 빼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일을 빼는 것. 언제 일을 쓰고 언제 일을 쓰면 안 되느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나 어떻게 이런 게 다 기억하지? 자, 이겁니다. 잘 봐요. 잘 봐. 봐요. 짜잔. 얘가 요 OH가 있기 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자고요. 보이세요? 그럼 OH가 있기 전에를 생각을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수소가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모든 수소는 지금 기하학적으로
동등하죠. 맞아요? 기하학적으로 그냥 화학적으로도 동등하긴 한데 그냥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수소들하고 여기 있는 수소들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럴 땐 이를 반드시 빼야 돼요. 반드시 빼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얘는 만약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OH를 첨가한다 라고 쳐보자. 그럼 직전 구조가 뭐예요? 직전 구조가 그냥 여기에서 OH가 첨가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두 수소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수소를 비교하면 요 둘은 기하학적으로 서로 다른 수소들이 발견되죠. 기하학적으로 다르잖아요. 뭐 화학적으로는 반응성은 나중 문제고 기하학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를 넣냐 아니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잘 몰라서 학교 선생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또 뭘 풀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 노멘클레이처 이걸 그린 거 아니야? 이걸 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요 문제에 대한 1번 얘기고요. 얘가 이제 2번 얘기인데 요 노멘클레이처에서 또 풀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트랜스. 여기서 트랜스가 뭘까요? 여기서 트랜스가 뭘까요? 여기서 트랜스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1번 탄소하고 2번 탄소의 특징은? 1번 탄소, 2번 탄소, sp3는 뭐? 그렇지. 카이럴 탄소라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탄소는 둘 다 카이럴이에요. 그러면 저 카이럴을 토대로 이제 뭐가 그려질 수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저기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짜잔, 스티리오 아이소머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짜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사실 보이다시피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인데 이 1, 2번 탄소에 사실은 뭐가 생략돼 있다? 수소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굵게 표시한 게 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수소가 어디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운 방향으로 수소가
이렇게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생략해 표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1, 2번 탄소는 이렇게 카이럴 탄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sp3고 주변에 4개의 치환기가 다르죠. 얘를 중심으로도 4개의 치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1, 2번 탄소가 다 카이럴이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업, 다운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기도 전에 이 경우 총 입체 이성을 채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총 입체 이성을 채는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 그리면 총 몇 개겠어요. 총 4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업, 다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게 있겠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보시다시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거 줄게요. 그러면 이 경우 당연히 이제 수소는 어디에 있겠죠? 수소는 업에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략돼 있는 거야, 그죠? 생략돼 있는 거야. 요놈도 수소가 업에 이렇게 있겠죠. 생략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누구는 업이고요. 누구는 다운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는 다운이고 누구는 업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총 4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때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요 둘의 관계는? 요 둘의 관계. 맞출 수 있을까? 저 둘의 관계는? 같은 거예요? 저들의 관계가 뭘까요? 저들의 관계가 뭘까요? 저들의 관계가 뭘까요? 거울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를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 어제? 이넨티오모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 둘의 관계는? 얘 둘도 서로 거울상입니다. 아시겠죠? 얘들도 거울상입니다. 이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뭐죠? 이 둘의 관계는 뭐죠? 혹은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죠? 혹은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죠? 혹은 얘하고 얘의 관계. 이 파란색으로 칠한 모든 관계를 어제 뭐라고 했었냐면 다이아 스테레오머라고 했었죠. 다이아 스테레오머 우리말 번역은 부분입체 이성일체. 아시겠죠? 이때
똑같이 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 둘 사이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시스. 다운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 또한 시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업, 다운이니까 이 둘의 관계를 트랜스. 다운, 업이니까 이 둘의 관계를 트랜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답은 뭐라고요? 요 둘 다 답이에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알겠죠?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네요. 알겠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땐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 근데 선생이 뭘 잘 모른다. 알겠죠? 선생이 뭐를 잘 모른다. 여하튼. 자,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B. 자, B는 4 터셔리 북틸. 갑자기 4번은 난이도가 확 떨어지네요. 5 데카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4 터셔리 북틸 5 데카인. 자, 사실 5를 어디 써주는 게 더 좋다? 여기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관용 표현입니다. 이런 거 다. 관용 표현. 자, 그러면 이 관용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아까 이런 탄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무슨 탄소? 카이럴 탄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카이럴 탄소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업다운의 구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이럴 탄소는 항상 어떤 치환기들의 업다운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 바뀜으로 해서 저렇게 거울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업다운이 이렇게 됩니다. 업다운이 통째로 바뀌면 바로 거울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업다운이 통째로 바뀌고 있죠. 업이건 건 다운으로, 다운은 건 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업다운이 통째로 바뀌는 게 거울상이고요. 업다운이 일부만 바뀌는 게 거울상이, 그러니까 다이아스테르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업다운이 100% 한꺼번에 다 바뀌면 거울상이고요. 업다운이 일부만 바뀌면은 부분 입체 이성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데카인이죠. 데카인입니다. 자, 5번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5번이냐면 1, 2, 3, 4, 5. 여기가 1번이고 6, 7, 8, 9, 10. 알겠죠? 그리고 4번에 뭐가 붙어 있다? 4번에 터셔리 부틸이 붙어 있죠? 그러면 4번이 어디냐면 여기가 4번일 거 아니야. 5번 전에. 그럼 여기에 터셔리 부틸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터셔리 부틸 이렇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또 이 4번 탄소의 특징은 또 카이럴 탄소가 되었네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4번 탄소에서 이 터셔리 부틸이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수소가 다운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수소가 업에 있고 이 터셔리 부틸이 다운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요 4번에서.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은데 붙어있는 두 치환기가 하나가 다운업, 하나가 업다운 딱 바뀌어 있으면 요 둘의 관계가 뭐라고요? 이게 인엔티오머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뼈대 구조를 그린 다음에 업다운을 탁 바꾸면 그냥 바로 그게 인엔티오머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